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372호 제9면 기사입니다. 성남시 위기가구 발굴 강화 위해 복지공무원 역량 강화 교육 실시. 성남시는 위기가구 발굴 강화를 위해 2월 17일과 20일 양일간 복지 담당 공무원 140명이 참여하는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복지 담당 공무원의 역량을 높여 복지 대상 가구의 위기도 분류에 따라 연간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하고 생활 실태를 파악해 위기 상황 지원 및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마련된다. 첫날은 분당구청, 두 번째 날은 수정구청과 중원구청을 찾아가 각 2시간 30분씩 교육하며 교육 대상은 3개 구청 팀장과 담당자, 50개 동 맞춤형 복지팀장과 담당 공무원 등이다. 이들 복지 담당 공무원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연간 모니터링은 고독사, 질병, 장애 등의 위기 정도와 돌봄 체계 유무에 따라 한 단계부터 4단계로 분류해 상담 계획을 수립하고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가정 방문을 실시한다. 특히 올해에는 전년도 수급 탈락 중지자를 대상으로 모니터링 상담을 실시해 또 다른 위기 상황 재발을 방지하는 등 적극적인 위기 대응에 나선다. 성남시는 복지 위기 가구를 찾아내어 지원하고 돌보는 착지 돌 복지 안전망 운영을 통해 두텁고 촘촘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성남시 저소득 1인 가구의 간병비 최대 42만 원 지원. 신상진 성남시장은 시민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대학병원급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신 시장은 2월 17일 시청 한누리에서 열린 성남시 의료원 운영 방안을 찾기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대학병원 위탁 운영을 통해 인턴 레지던트 전문 의료 수준이 함께 진료 수술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의료진 부족 등의 문제로 진료 체계가 원활하지 못한 성남시 의료원의 운영 방식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열렸다. 성남시 의료원은 의사직 정원 99명 중 65명만 근무, 결혼율이 34.3%에 이른다. 509 병상을 갖춘 종합병원이지만 병상 가동률이 20에서 30%에 그치는 데다가 의사직이 전문의들로만 구성돼 있다. 이와 관련해 정책 토론회에 참석한 보건의료 노동계, 시의회, 학계는 서로 다른 의견을 냈다. 이용균 연세대 보건대학원 겸임교수는 성남시 의료원이 자체적으로 경영 개선을 할 수 있게 한시적 경영 개선 기간을 주거나 그것이 안 되면 외부적 요인에 의해 개선해야 한다며 위탁 운영을 맡기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안극수, 국민의힘, 성남시 의원은 서울시 산하의 보라매병원의 경우 서울대병원이 위탁 운영을 맡은 후 의료 서비스 질 개선으로 환자 수가 급격히 늘었다는 사례를 들며 현재 성남시 의료원 스스로 정상화는 어렵고 대학병원 위탁이 현실적인 대안임을 강조했다. 정재수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책실장은 코로나19 이후 중앙지방정부로부터의 회복기 지원이 미흡한 상황에서 시의료원 경영 상황을 의료원 탓만으로 돌리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시의료원의 위탁 운영 논쟁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 이군수, 더불어민주당, 성남시 의원은 지금 상황에선 의료원 자체 정상화를 통해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자생의 시간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돼 토론회 참석 시민은 위급한 상황에서 시의원님이 아프고 아내가 아프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군수 시의원은 전 의료원 못 갈 것 같습니다. 그게 의료원의 현 주소가 맞습니다. 제가 주변에 요즘 의료원 건강검진 시스템이 잘 돼 있으니 검진은 의료원 가서 보라고 얘기합니다. 라면서도 운영 방법에 있어 대학병원 위탁은 반대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토론자들은 성남시 의료원이 현재 처한 상황이 문제가 있고 개선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함께 했다며 최적의 성남시 의료원 운영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시 찾아가는 공동주택단지 민원상담실 운영. 성남시는 찾아가는 공동주택단지 민원상담실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아파트 장기수선 충당금, 하자보수, 주택관리 사업자 선정 등과 관련해 생길 수 있는 입주민, 공동주택관리 주체, 입주자 대표회 간 갈등 해결을 도우려는 취지. 이를 위해 시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주택관리사, 기술사 등 20명의 전문자문단을 꾸렸다. 성남시 관계부서에 요청하면 분야별 전문자문단이 지정 날짜에 해당 공동주택을 찾아가 민원 상담을 진행한다. 공동주택 관련 법령, 관리비 부과 징수 집행, 공동체 활성화 등에 대한 정보도 제공한다. 찾아가는 민원 상담을 신청하려는 입주민,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관리사무소장 등은 성남시 홈페이지, 정보공개 부서별 공개 자료실, 있는 신청서를 작성해 시청 공동주택과에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웃 간 가벼운 다툼이 고소, 고발, 소송 등으로 이어져 불필요한 사회 경제적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줄 것이라면서 공동주택에 생활하는 이들이 서로 이해하고 신뢰하는 문화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시흥시 공공형 실내놀이 공간 3호 숨쉬는 놀이터서 메이커 놀이터 운영. 재활용품 활용해 창의력 키운다. 시흥시 시장 임병택 가 운영 중인 공공형 실내놀이 공간 3호 숨쉬는 놀이터 시흥국민체육센터 2층의 메이커 놀이터를 조성해 2월 14일부터 한 달간의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3월 14일 정식 개장한다. 숨쉬는 놀이터는 시흥시가 2016년부터 3년에 걸쳐 준비한 놀이문화 확산 프로젝트다.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등 외부 요인에도 구애받지 않고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실내 놀이터로 조성돼 건강한 놀이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1호는 ABC 행복학습타운 내에, 2호는 시흥어울림국민체육센터에, 3호는 시흥국민체육센터 부지 내에 위치해 있다. 메이커 놀이터는 어린이가 자신의 생각을 실물로 마음껏 구현해보는 곳으로 작업 공간, 공구 영역, 재료 영역으로 구성됐다. 이곳에 들어온 어린이는 공간 설명, 공구 사용을 위한 안전교육, 작업 공정에 대해 안내받는다. 작업 공정은 준비된 종이에 만들고 싶은 물건의 도면을 그리고 운반 상자를 이용해 필요한 공구와 재료를 가져와 마음껏 만들 수 있다. 작품이 완성되면 남은 재료, 도구, 운반 상자를 원위치하고 작품은 놀이터에 한 달간 전시한 뒤 분해해 재료로 다시 사용한다. 어린이는 이 과정을 경험하며 자연스럽게 창의력, 문제 해결 능력, 협업 능력, 의사소통과 같은 핵심 역량과 통찰력을 기를 수 있고 기후위기 시대 자원순환의 개념을 몸소 익히게 된다. 이처럼 메이커 놀이터는 어린이 스스로 작업하는 공간으로 보호자와 운영자는 필요시 최소한의 개입과 도움을 제공한다. 현재 메이커 놀이터는 공공형 실내 놀이공간 1호 숨쉬는 놀이터에 2018년에 조성돼 및 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운영 중이다. 이번에 추가로 새롭게 조성된 3호 공간에는 취학 아동, 초등학교 6학년생, 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이용 예약은 시흥시청 누리집 통합예약 시스템을 통해 3호 숨쉬는 놀이터를 선택하면 기존 시설과 함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3호 숨쉬는 놀이터 메이커 놀이터에서는 공간 조성을 기념하는 김채성 작가 작품 전시회 아이처럼 Like a Child 이 2월 14일부터 3월 31일까지 개최된다. 시흥시 청년 발달장애 예술가로 그동안 동심 가득한 작품을 그려온 김채성 작가는 어린이들이 온몸으로 시를 쓰는 동심 가득한 놀이터를 통해 온 세상이 동심으로 치유되기를 기대한다며 전시회 참가 소감을 전했다. 김채성 작가는 이번 전시회에 로봇 태권브이, 무지개별 외계인, 작은 우주 등 12개의 작품을 전시하며 블루투스 스피커 위에 그린 작품 한 점을 놀이터에 기증했다. 김채성 작가의 전시회는 3호 숨쉬는 놀이터를 시작으로 2호 숨쉬는 놀이터를 순회하며 개최될 예정이다. 시흥시 평생학습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 찾는 통합회의 열어. 시흥시 시장 임병택 지난 13일 ABC 행복학습타운에서 2023년 평생학습 네트워크 통합회의를 개최하고 평생학습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평생학습 네트워크 사업은 상호 기관 간 유기적 관계 형성을 통해 평생학습 문화를 활성화하고 지역 활동을 통해 지역 내 이슈를 함께 해결하는 사업이다. 이날 회의는 관내 평생학습 네트워크 기관 소속 대표 및 실무자 60여 명이 참석했고 3개 권역 분반 회의를 시작으로 권역 통합 회의까지 진행됐다. 시는 권역별 분반 회의를 통해 네트워크 대표 기관을 선출한 후 2023년 협업 프로젝트 방향성을 논의했다. 소래권은 시흥시장 애인가족지원센터, 센터장 한은혜, 연성권은 거모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이재경, 정왕권은 정왕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이계원, 이각 권역 대표 기관으로 선출됐다. 이어진 통합회의에서는 2022년 평생학습 네트워크 사업 결과와 2023년 평생학습 네트워크 사업 추진 방향, 평생학습 협력사항 등을 공유했다. 시흥시 평생학습 과장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배우며 성장하는 평생학습의 주춧돌 역할을 해주시는 네트워크 기관에 항상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시흥시 평생학습 문화 확산과 평생학습 네트워크의 유기적 관계 형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한 문의는 시흥시청 평생학습과 평생학습 사업팀, 지역번호 031-310-2502으로 하면 된다.